5년 뒤의 우리 경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네, 우리 사회의 변화를 경제 트렌드로 짚어보는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김광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이 유류세 인하가 큰 화두인데요. 아무래도 이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국제 유가가 사실 고점 대비 약 70% 정도나 떨어졌습니다만 네. 국내 기름값 하락률은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와 휘발유 가격 간에 어떻게 보면 괴리가 네. 발생한 그런 배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류세 때문이라고 이제 잠정지을 수 있겠는데요. 네. 국제 유가 하락폭만큼 기름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소비자들이 인식하면서 네네. 유류세 인하가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저희 음감이 많이 안 좋아서 저희가 네. 다시 한번 전화 연결 바로 드릴게요. 네. 네. 자, 지금 우리 사회의 변화를 경제 트렌드로 짚어보는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김광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 유류세 문제 이야기 나누겠는데요. 전화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류세 인하가 왜 화두가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교수님. 네. 네네. 자, 그래서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진 문제로 우리 유류세 인하가 화두인데요. 자, 네네. 최근에 이 기름 직구 서비스가 등장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하루 만에 해당 사이트가 폐쇄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예. 이런 해프닝이 있었던 것은 역시 국내 기름값이 아직 비싸다. 이런 여론과 인식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이제 국내 기름값이 아직 비싸다는 그런 여론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외 직구처럼 네. 기름 직구 서비스가 이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하. 근데 이제 단시일 안에 이제 해프닝으로 끝난 이유는 네. 이제 이것이 이제 등록될 수 없는 사업자 형태였기 때문에 이제 해프닝으로 끝나는데요. 네. 석유 사업자나 석유 수출입업자로 이제 등록이 되어야만 하지만 현 이런 해프닝으로 끝난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폐쇄된 일이었습니다. 자격이 없었군요. 네. 자, 그런데요. 이 국제 유가와 국내 휘발유 가격의 이 괴리가 발생한 것 때문에 이 국제 유가가 하락세인데, 낮은데, 저유가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름이 좀 비싸지 않느냐 하는 문제일 텐데, 그렇다면 이게 이 유류세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예, 현재 휘발유 가격에서요, 이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 현재 휘발유 가격은 2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리터당 약 1,355원입니다. 네. 이 중에서 휘발유 제품 가격은 약 319원으로 23%에 불과합니다. 네. 세금이 약 904원이기 때문에 네. 약 67%가 세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주유소에서 5만 원어치를 주유한다 그러면 3만 원 이상이 이제 세금으로 나간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리터당 기름 가격에서 3분의 2가 세금이다. 대략. 예. 네, 그러면은요, 이 휘발유를 사는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다른 나라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의 이제 휘발유값 대비 유류세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이제 높지 않다는 그런 점을 정부는 근거로 들고는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휘발유 중에서 유류세 비중이 67% 정도 되는데 네. OECD국 중에서 15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네. 하고요. 영국은 뭐 한 74%, 네덜란드는 뭐 72%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정부는 이제 근거를 들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소득이 OECD 회원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유류세 비중이 OECD 중에서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는데요. 네. 사실 이제 휘발유가 단순히 유류세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교통세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도로를 만드는데 그리고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반 인프라 시설들 이런 데에도 유류세 형태로 이제 지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 우리나라를 또 이 산유국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특파원 연결했을 때 보니까 기름값이 이 생수값보다 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더군요. 네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전에 이 유류세를 인하했던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2008년 네. 마치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에 하나의 트라우마로 이제 작용을 했는데 네.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이제 10% 정도 인하를 했었는데요. 네. 세수가 엄청나게 감소했고요. 또 휘발유나 경유가 가격이 떨어졌지만 가게 살림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한계였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일시적으로는 휘발유 가격 그리고 경유 가격이 하락했지만 한 3주 만에 다시 큰 폭으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이제 기름 가격이 어떻게 보면 가계 경제에 도움을 못 준 상황이 됐는데요. 네. 그 내막에는 이제 주유소나 중간 유통상들이 유류세를 인하했던 만큼을 이제 인하하지 않고 중간에서 수익을 가로챘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이 발생됐는데요. 결국 이제 세수에도 도움이 안 됐고 가계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됐던 하나의 트라우마로 이제 남아있는 네.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유류세 인하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트라우마라는 표현까지 써주셨는데, 자, 부정적으로 이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그렇다면 현재 정부는요, 이 유류세를 내릴 생각 전혀 없는 거죠? 네, 아주 이제 경제부총리께서 단호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유류세 인하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유류세를 내리더라도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아주 미미하다라고 하셨고, 또 두 번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올해 세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류세마저도 인하하면 국세 문제에 국세를 마련하는 데 굉장한 걸림돌이 된다. 네. 그리고 내린 세금은 필요하더라도 또 다시 올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또 내리기 어렵다. 마지막으로는 기름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월등히 높지는 않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정부 입장을 정리해 주신 건데요. 그래도 또 이 일각에서 경제학자들이 유류세 인하가 실제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입장도 있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이제 일반 메이저한 경제학자들하고 비슷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세가 굉장히 미진합니다. 네. 그런데 가처분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려면 세금, 우리가 흔히 내는 소비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이런 세금 부분이 좀 줄어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충분히 올라야만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일부를 충분히 소비에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처분 소득 자체가 규모가 증가세가 굉장히 부진하다 보니까 유류세를 인하하면 가처분 소득의 증가폭이 생기고 네. 그만큼을 충분히 소비로 연결시킬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논란 앞으로 좀 계속될까요? 네,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국제 유가 하락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와 반면에 우리나라나 대외 경제가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소비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한쪽 입장과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세 인하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입장과 이런 여러 가지 입장들이 계속 갈등을 가지면서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논쟁이 계속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해요. 네. 한동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김광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였습니다.